마이크론은 3.2% 올랐는데 엔비디아는 1.6% 내렸습니다. 같은 반도체인데도 지난밤 미국 시장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삼성전자를 들고 계신 분이라면 마이크론 상승은 반갑고 엔비디아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은 마음에 걸리실 겁니다. 그런데 왜 인공지능 반도체 안에서도 이렇게 방향이 갈렸을까요?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는 어느 쪽을 더 강하게 따라갈까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7월 24일 금요일 한국장 시작 전에 지난밤 미국 반도체 흐름이 삼성전자에 어떤 신호를 주고 있는지 함께 오늘 풀어볼 질문은 단순해요. 마이크론의 강세와 구글의 인공지능 투자 확대가 삼성전자에 힘을 실어줄지, 아니면 엔비디아와 반도체 지수의 약세가 먼저 부담으로 작용할지를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먼저 미국 반도체 흐름을 한 덩어리로 보면 안 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직전 거래일 0.5% 내렸고 엔비디아도 1.6% 하락했어요. 반도체 전체에 돈이 강하게 들어온 밤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렇다고 업종의 모든 종목이 함께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마이크론은 오히려 3.2% 올랐고 최근 닷새로 보면 16.6% 상승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난밤 시장은 모든 인공지능 관련주를 똑같이 평가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GPU를 대표하는 엔비디아와 메모리를 대표하는 마이크론 사이에서 주가 방향이 갈렸습니다. 인공지능 투자라는 큰 주제는 이어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어느 제품의 수요와 이익이 더 좋아질지를 따로 계산하기 시작한 거죠. 삼성전자에는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처럼 GPU를 직접 설계해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 메모리와 파운드리, 모바일과 가전까지 함께하는 기업이잖아요. 이 가운데 오늘 미국장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내렸다는 사실만 보고 삼성전자도 무조건 약할 거라고 단정하면 연결고리가 너무 짧아요. 반대로 마이크론이 올랐으니 삼성전자도 그대로 강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빠릅니다. 마이크론은 메모리 사업의 비중이 높고 삼성전자는 여러 사업이 한 회사 안에 들어있어요. 같은 메모리 업황의 도움을 받아도 전체 이익에 반영되는 크기와 시장의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방향을 미리 정하기보다 어느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봐야 해요. 여기서 많은 분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도 메모리 회사인 마이크론이 올랐으면 삼성전자에는 좋은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적어도 메모리 수요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꺾인 흐름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최근 닷새 동안 마이크론의 상승폭이 컸다는 건 미국 투자자들이 메모리 업황을 일반 반도체와 구분해보고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하루의 상승률만 보고 메모리 가격이나 삼성전자의 이익이 이미 확정됐다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주가는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을 먼저 반영하기도 하고 기대가 너무 빠르게 커졌을 때는 실제 실적이 좋아도 쉬어갈 수 있거든요. 오늘 삼성전자에 필요한 건 마이크론의 상승을 그대로 복사하는 움직임이 아니라 메모리 기대가 국내 대형 반도체주에도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같은 날 장을 보러 간 사람도 쌀값과 과일값을 다르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반도체라는 시장 안에서도 GPU, DRAM, 낸드, 파운드리는 수요처와 공급 상황이 다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했다고 메모리까지 전부 나쁘다고 볼 수 없고, 마이크론이 올랐다고 반도체 전체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도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마이크론보다 더 직접적인 재료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공지능 투자가 실제 주문과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느냐입니다. 전날 증권가에서는 구글의 인공지능 투자 확대에 삼성전자가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고 목표 주가 60만 원도 유지됐습니다. 숫자 자체보다 중요한 건 왜 삼성전자를 수혜 기업으로 받느냐예요. 인공지능 투자가 늘어나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연산 장비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저장하려면 다양한 메모리 제품이 함께 필요해요. 서버 투자가 커질수록 고성능 메모리와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가 연결될 가능성이 생기죠. 삼성전자가 구글의 투자 확대와 연결되는 이유도 결국 이 공급망 안에서 매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여기서 꼭 구분할 게 있습니다. 구글이 인공지능 투자를 늘린다는 소식과 삼성전자가 실제로 얼마를 공급해
얼마의 이익을 남길지는 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투자 확대는 시장의 크기를 키워주는 조건이고 실제 수혜는 제품 경쟁력과 공급 물량, 수익성이 증명해야 합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기대 매출을 곧바로 확정, 실적으로 계산해서는 안 되는 이유죠. 시청자분들은 그럼 목표 주가 60만 원을 믿어도 됩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목표 주가는 분석기관이 일정한 실적 전망과 평가 기준을 적용해 계산한 예상치이지 주가가 반드시 도달한다는 약속은 아닙니다. 지금 주가와의 차이가 크다는 사실보다 그 목표를 뒷받침한 이익 전망이 앞으로 유지되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해요. 특히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투자 확대의 수혜를 받으려면 매출만 늘어서는 부족합니다. 고부가가치 제품의 비중이 높아지고 생산 비용을 제외한 뒤 남는 이익이 함께 개선돼야 하죠. 공장을 많이 돌리고 제품을 많이 팔았는데 가격 경쟁 때문에 이익이 적게 남는다면 주주가 기대한 수익성 개선과는 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마이크론의 강세와 구글 투자 뉴스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마이크론의 움직임은 미국 시장이 메모리 수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구글의 투자 확대는 그 수요가 생길 수 있는 배경을 설명해줘요. 하나는 시장 가격의 반응이고 다른 하나는 산업 수요의 근거인 셈이죠. 둘이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는 점은 삼성전자에 분명 우호적입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엔비디아가 약했다는 반대 근거도 무시하면 안 돼요. 인공지능 투자 기대가 살아있어도 미국 반도체주 전체의 단기 부담은 남아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많이 오른 종목에서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고 특정 기업의 평가만 조정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국장 초반 반응 하나만으로 원인을 확정하면 위험합니다. 오늘 장이 열렸을 때 먼저 볼 것은 시초가의 높이 자체가 아니에요. 미국 메모리주의 강세가 삼성전자에 실제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장 초반 반응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높게 출발한 뒤 곧바로 밀리면 기대가 이미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고 흔들린 뒤에도 전날 가격대를 회복한다면 메모리 기대가 이어진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전날까지 최근 5거래일 동안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1조 5,103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같은 기간 금융투자는 1조 5,141억 원을 순매도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시장 참여자들이 같은 삼성전자를 놓고도 방향을 다르게 잡았다는 겁니다. 최근 상승을 한쪽의 매수만으로 단순하게 설명하기보다 서로 다른 성격의 자금이 부딪힌 과정으로 봐야 해요. 특히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졌다는 점은 오늘 중요한 확인 기준이 됩니다. 미국 반도체 지수가 조금 밀렸다는 이유만으로 이 흐름이 바로 끝났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오늘도 같은 방향이 이어지는지는 장이 끝난 뒤 확정된 현물 흐름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장중 추정치가 바뀔 수 있으니 숫자 하나를 보고 성급히 따라가지는 마세요. 최근 외국인 지분율도 46.56%에서 46.72%로 높아졌습니다. 단기 주가 상승과 함께 해외 자금의 보유 비중이 늘었다는 건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미래 상승을 보장하는 신호는 아닙니다. 이미 들어온 돈이 계속 머무는지, 새로운 자금이 추가로 유입되는지가 중요하죠. 오늘은 주가보다 이 연결이 유지되는지를 차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 1,475원 60전이었습니다. 최근 1,487원 40전에서 낮아지며 원화가 강해지는 흐름을 보였어요. 일반적으로 원화가 강해지는 구간은 해외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바라볼 때 환율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수출 비중이 큰 기업이라 환율 하락을 무조건 실적 호재로만 해석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원화 가치가 오르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국내 자산에 접근하기 편해질 수 있지만 수출 기업은 달러로 번 돈을 원화로 바꿀 때 환산 금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 자금 측면과 기업 실적 측면의 효과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오늘 환율은 방향을 결정하는 단독 재료보다 해외 자금의 움직임을 보조하는 조건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제 오늘 장에서 생길 수 있는 첫 번째 경우를 생각해보죠.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지수 약세 때문에 흔들리더라도 마이크론 강세를 반영해 빠르게 안정을 찾고 전날까지 들어온 해외 자금의 흐름이 이어진다면
시장은 삼성전자를 일반 반도체주보다 메모리 수혜주에 가깝게 평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구글 투자 뉴스도 단순한 기사보다 실적 기대의 근거로 힘을 얻어요. 두 번째 경우는 반대입니다. 마이크론이 강했는데도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장중 반등이 나와도 전날 가격대를 되찾지 못한다면 좋은 재료가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됐을 가능성을 살펴야 해요. 특히 미국 지수의 약세만 따라가고 메모리주의 차별화는 반영하지 못한다면 국내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의 실제 수혜를 아직 확신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 여기서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방심해서도 안 됩니다. 보유자에게 가장 힘든 순간은 뉴스는 좋은데 주가가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예요. 내가 놓친 악재가 있는 건지 잠깐 쉬는 건지 혼란스럽죠? 그럴수록 기사 제목보다 시장이 어떤 재료에 반응하는지 봐야 합니다. 오늘 하루 움직임만으로 회사의 장기 가치를 모두 바꿔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보유자라면 전날까지 이어진 상승만 보고 비중을 더 늘리기보다 기존 물량이 계좌에서 차지하는 크기부터 확인해 보세요. 삼성전자 비중이 이미 높다면 장 초반 등락에 따라 추가 매수를 반복하는 것보다 메모리주 차별화와 해외 자금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좋은 기업이라는 판단과 지금 더 사도 되는 가격이라는 판단은 구분해야 하거든요. 새로 들어가려는 분도 미국 마이크론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시작 가격을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강하게 출발한다면 그 힘이 일정 시간 유지되는지 보고 약하게 출발한다면 메모리 기대를 반영하며 회복하는지를 보세요. 첫 가격보다 이후의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확인할 시간을 갖는다고 기회를 모두 놓치는 것은 아니에요. 삼성전자를 둘러싼 오늘의 재료는 나쁘기만 한 것도 좋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미국 반도체 업종 전체는 쉬어갔지만 메모리 대표주는 강했고 구글의 인공지능 투자 확대가 삼성전자의 수요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어요. 여기에 최근 해외 자금이 꾸준히 들어왔다는 점까지 보면 상승 논리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그 논리가 실제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려면 다음 단계가 필요해요. 인공지능 투자 확대가 삼성전자의 제품 주문과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져야 하고 최근 들어온 자금도 하루 반응으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기대가 주가를 먼저 올릴 수는 있지만 그 높이를 유지하는 힘은 결국 이익에서 나옵니다. 오늘은 바로 그 기대가 얼마나 단단한지 시험받는 날이 될 수 있어요. 현재 더 우세한 해석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하락보다 마이크론의 강세에 더 가까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핵심 연결고리가 GPU, 주가 자체보다 메모리 수요와 인공지능 설비 투자에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최근 주가가 빠르게 올라온 만큼 좋은 미국장 신호가 곧바로 큰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확인한 신호는 장 초반 흔들림 이후에도 메모리주의 차별화가 삼성전자에 반영되고 전날 27만원 부근을 다시 지키려는 흐름이 나타나는지입니다. 장이 끝난 뒤 해외 자금이 현물에서도 이어졌다면 긍정 해석에 힘이 붙어요. 반대로 마이크론 강세와 구글 투자 뉴스에도 계속 약하고 최근 들어온 자금까지 이탈한다면 기대가 앞서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계좌 비중부터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가 진짜 핵심이에요. 지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특히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여기부터 꼭 집중해 주세요. 현재 시장을 보면 돈이 레버리지 상품 쪽으로 과하게 몰려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전체를 끌어올렸는데 여기에 레버리지 수급까지 복잡하게 얽히면서 주가는 올라갈 때 제대로 가지 못하고 내려갈 때는 훨씬 빠르게 밀리고 있어요. 이럴 때 가장 위험한 생각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오르겠지. 바로 이 생각입니다. 제가 썸네일을 조금 자극적으로 만들고 제목도 강하게 잡는 이유가 있어요. 좋은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찾아서 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한다거나 지금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하면 잘 보지 않아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죠. 하지만 주식시장은 내가 보고 싶은 방향으로만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지금 내 종목이 어디에 있고 내 계좌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현실부터 제대로 봐야 해요. 그래야 손실이 더 커지는 걸 막고 다음 기회가 왔을 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갑자기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 반도체 전망도 여전히 살아있고
좋은 소식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어떻습니까? 좋은 뉴스가 나와도 하루를 버티지 못하고 다시 떨어져요. 잠깐 반등하나 싶으면 매물이 쏟아지고 이제 바닥인가 싶으면 또 저점을 깨버립니다. 조금이라도 주식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시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런 장에서 기업 하나만 믿고 계속 버티는 건 위험합니다. 좋은 회사와 지금 당장 주가가 오르는 회사는 다르거든요.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시장에서 다시 사주는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주가는 계속 눌릴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0%에서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서 버텼는데 마이너스 20%가 되고 거기서 또 본전 생각에 붙잡고 있다가 손실이 더 커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시장은 내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봐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전부 팔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기다릴 종목은 기다려야죠. 다만 왜 기다리는지, 어느 가격과 어떤 신호까지 확인할 것인지는 알고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마이너스 20%라도 상황은 사람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 종목이 계좌에서 10%를 차지하는 사람과 70%를 차지하는 사람의 대응이 같을 수 없고요. 현금을 절반 남겨둔 사람과 이미 모든 자금을 넣은 사람도 똑같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 하나의 전망만 볼 게 아니라 내 매수가와 비중, 남은 현금부터 함께 봐야 해요. 내 종목이 반도체 전체와 같이 밀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시장이 반등해도 혼자 뒤처지고 있는지도 비교해 봐야 하고요. 외국인이 선물만 잠깐 사고 빠지는 건지 현물까지 함께 사들이기 시작했는지 프로그램 매수가 장중에만 들어왔다가 사라지는지 종가까지 남아있는지 거래대금이 붙으면서 올라오는 반등인지 거래도 없이 잠깐 튀어오른 건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하루 올랐다고 하락장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런 변화가 함께 나타나야 그때부터 시장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매일 혼자 확인하기가 쉽지 않죠. 외국인 수급을 보라는데 어디에서 봐야 하는지 모르겠고 프로그램 매매와 거래대금을 확인해도 그 숫자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내 종목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으면 마음이 급해져요.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아니면 조금 더 사야 하나. 영상을 계속 찾아봐도 사람마다 말이 다르니까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은 장에서 뭘 먼저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당장 하락이 더 나왔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어느 신호까지는 기다려볼 수 있고 어떤 변화가 나타나면 비중을 다시 살펴봐야 하는지를 하락장 대응 가이드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내 계좌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고민되는 분들을 위해 보유 종목 무료 진단도 함께 준비했어요. 보유 종목과 매수가, 현재 손익과 비중을 바탕으로 한 종목에 돈이 너무 많이 몰려있지는 않은지, 시장보다 유독 약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무엇인지, 지금 계좌에서 어떤 종목부터 살펴봐야 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마다 똑같이 물을 타거나 한꺼번에 팔기 전에 기다려볼 종목과 반등이 왔을 때 비중을 살펴볼 종목부터 나눠보자는 겁니다. 현재 계좌를 어느 정도 점검했다면 그 다음에는 시장이 돌아섰을 때를 준비해야겠죠. 개별 종목에 다시 큰 돈을 넣기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반도체 ETF 매매 정보도 정리해두었습니다. 같은 반도체 ETF처럼 보여도 삼성전자 비중이 높은 상품이 있고 SK하이닉스 움직임을 더 크게 따라가는 상품도 있어요. 국내 반도체 전체에 나눠 투자하는 상품도 있고요. 각 상품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변동성이 큰 지금은 어떤 흐름을 확인한 뒤 관심을 높여야 하는지 비교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락장이 끝난 뒤 시장의 돈이 먼저 향할 만한 후보도 미리 살펴볼 수 있도록 하락장 종료 후 급상승 히든 종목 자료까지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냥 많이 떨어져서 싸 보이는 종목을 모아둔 건 아니에요. 시장이 흔들리는 동안에도 실적이 유지되고 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완전히 빠져나가지는 않았는지, 같은 업종 안에서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는지를 보고 추려낸 후보들입니다. 시장이 돌아선 뒤 이미 급등한 종목을 뒤늦게 따라가지 않으려면 하락이 끝나기 전부터 이런 종목들을 보고 있어야 하거든요. 다만 자료를 한번 확인했다고 시장이 그대로 멈춰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까지 버티던 가격이 내일 무너질 수도 있고
계속 팔던 외국인이 갑자기 현물과 선물을 함께 사들이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그날 달라지는 시황과 타격 변동성까지 이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주도주 알림센터도 같이 열어두었습니다. 레버리지로 꼬였던 수급이 조금씩 풀리는지, 외국인 자금이 다시 들어오는지, 반도체에서 빠져나온 돈이 어느 업종으로 향하는지를 시장 변화에 맞춰 살펴보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린 자료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유 드릴 겁니다. 자료 보시는 방법 정말 간단하고요. 우선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영상 아래 설명란 링크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누르면 신청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원하시는 자료를 눌러주시고 간단한 정보만 입력해 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다른 채널들처럼 신청하시면 연락드리겠다, 순차적으로 자료를 보내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자료도 안 주고 연락도 안 주는 채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청을 끝내는 순간 바로 무료 자료가 열리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하락장 대응 가이드와 보유 종목 무료 진단, 반도체 ETF 매매 정보와 히든 종목 자료를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보유 종목이 가장 걱정된다면 내 계좌부터 점검해 보시고요. 추가 하락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하락장 대응 기준부터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후 시장이 돌아섰을 때를 준비하고 싶다면 반도체 ETF와 히든 종목 자료까지 이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신청할 때 남겨주신 연락처로는 이후 외국인 수급이나 가격 변동성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을 때 주도주 알림센터 이용 방법과 필요한 시장 안내를 전달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자료는 신청한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고요. 내일 이후 달라지는 시장 흐름은 알림센터를 통해 계속 이어서 살펴보실 수 있는 구조예요. 자, 여러분들, 이미 발생한 손실을 없었던 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계속 아무런 기준 없이 기다릴지 아니면 내 계좌부터 확인하고 다음 대응을 준비할지는 지금 결정할 수 있어요. 계좌를 열 때마다 뭘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셨다면 이번에도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고 그냥 넘기지 마세요. 내 종목을 왜 계속 가져가는지, 어디까지 기다릴 건지, 반등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핵심은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지수의 약세보다 메모리주의 차별화와 인공지능 투자 확대를 실제 수익으로 연결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달라진 시장 신호를 다시 차분하게